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가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를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미국 상무부는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가 1분기 실적 호전과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 가이던스에 힘입어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트리도 1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21% 급등 마감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경기 침체기 방어 옵션으로 제약 생명공학 관련주를 매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매튜 해리슨 애널리스트는 그간 발생한 미국 경기 침체기 당시 해당 섹터 기업들이 마진을 유지하고 매출을 늘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업체 VM웨어를 인수합니다. 이번 거래 규모는 610억 달러로 올해 성사된 인수합병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관광 목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약 2년 만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토종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밤사이 실적으로 시장이 올랐으니 언제 또 시장에 반영될지 모르는 거시적인 매크로 뉴스 짚어볼 텐데요. 자, 미국의 성장률은 세 차례로 나눠서 발표가 되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밤사이에는 지금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속보치보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재밌는 현상은 이런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점차적으로 이제는 매크로보다는 실적이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매크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첫 3개월 1분기에 이 숫자를 보시면은 연환산 1.5%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발표된 수치 대비해서 0.1%포인트 더 낮아졌습니다. 가장 악영향을 준 부분이 아무래도 수출입 숫자가 되겠는데요. 좀 수입이 비식품, 비자동차 소비재를 중심으로 처음 예상했던 17.7%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18.8%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만큼 수입이 늘었고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한 폭이 5.9%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낮은 마이너스 5.4%가 나왔습니다. 또한 개인 재고로는 도매, 무역, 광업, 유틸리티, 건설의 감소로 인해서 3분기 중에 가장 성장 포인트를 많이 하락시키는 요소로 1.09%나 감소를 시키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한편 주택 투자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 0.4%가 나오면서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고정 투자 증가율이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소비자 지출이 주택, 유틸리티, 자동차 및 부품이 주도하면서 원래 예상치였던 2.7%보다 더 높은 3.1%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휘발유 및 기타 에너지 관련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소비 부분과 투자 부분이 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분기 확정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이 숫자가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2분기 숫자에 있어서 예상보다 안정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미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추세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1.5%나 빠졌었고 만약에 반등이 시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나스닥의 반등이 가장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숫자도 여전히 6%대로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해지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미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앞으로 속도를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5년물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한 3.59% 고점에서 2.88%로 하락을 했고요. 또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3%대에서 2.5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5년 미래 그 후 5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과거 고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2.67%에서 지금 많이 빠져서 2.2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증시의 매력도는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의 경우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가져보시면서 이번에 변동성이 있는 기회를 살리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기회로 살려보자. 조정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전기차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중국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고전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중국 브랜드들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좀 석권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그럼 이 뉴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차 투자 전략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중국 토종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은 침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 1위에서 10위 중에서 테슬라 3위를 빼고는 다 중국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위가 중국 제일자동차 그룹과 폭스바겐의 합작사가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서 2위가 비아디 2위를 차지했고요. 대부분의 이 판매량도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BYD 전기차 판매량이 39만 대로 테슬라의 3배나 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상해 공장을 닫게 했었죠. 그만큼 정책적으로 테슬라보다는 토종 기업들의 푸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이 GM 우링, 체리, 샤오펑 등의 토종 기업들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4개월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147만 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전기차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전기차 생산 부분에 있어서 뉴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2018년부터 중국 내 모든 자동차 업체는 전체 생산량의 8%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포인트를 쌓도록 하고 있고요. 결국 적극적인 R&D를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을 합작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계속 부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5천억 달러, 약 63조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이 중에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만큼 이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닛산의 최고 경영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중국 현지 브랜드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특히 이 전기차 부분,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대부분 이런 모습이 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결국 전기차는 중국 시장 관련된 중국산을 어느 정도 투자할 필요는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면 상승 여력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들로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을 소외시킬 수는 없고요. 특히 테슬라의 매력도는 또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앱티브, 테슬라, 니오, 상하이 자동차, BYD 대부분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 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도 플러스 전환하는 중국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차 투자 예정에 있어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0%를 투자를 하고요. 미국과 중국을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 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서서히 상승 구간을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특히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75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관점으로서 들여다보시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투자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